자, 박수 한번. 수능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뭐 수능 안 본 친구도 있고, 또 수능 해갖고 합격을 기다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미 합격이 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심리학 박사인데, 심리학 박사를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춘기의 방황이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2달 다니고 충북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이거 뭐 재미도 없고 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고 해서 애랑 그냥 때려치자 해서,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 험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방황하다가 검정고시를 보면서 뭔 전공을 할까, 철학을 할까, 심리학을 할까, 법학을 할까 고민하는데, 우연찮게 심리학이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러나 심리학이 뭐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저도 여기가 강원대학교가 국립이지만 대전에 충남대학교 심리학과를 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1지망, 2지망이 있었어요. 3지망까지. 근데 그것도 저는 2지망으로 해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 심리학과를 들어갔는데, 와, 이거는 뭐 제가 또 생각한 거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새로운 멋이 있어서 제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중앙대학교로 이제 가서 다시 석사 박사를 하게 되고, 우리 어머니는 저를 보시면 그래요. 제가 80 되셨는데 나는 막내 아들 너를 보면 자랑스럽다 그래요. 뭐가 자랑스러워요? 그랬더니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자랑스럽대. 막내 아들이. 근데 이제 42에 연애를 했습니다. 42에 연애를 해가지고 저보다 13살 어린 발레리나를 제가 심리학적으로 움직여서 지금 이제 6살, 4살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데, 심리학이 좋은 게 그거예요.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잘 활용하면 덕을 볼 수 있고. 우리 집사람은요, 저를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해주고, 많이 그래도 어리지만 지원을 해주는데, 뭐 도둑놈이 아니라 요즘은 뭐 13살 차이는 나이 차이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서툴러도 괜찮아,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아, 뭐 좌절할 것도 아니고, 우리 심리학에 좌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욕구 좌절 효과. 그게 뭐냐면 오히려 실패한 게 삶의 동기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더 큰 사람으로 가는 계기가 되더라. 그래서 좌절 효과. 왜 아직 이제 어려서 안 쳐봐서 모르지만 당구를 쳐도요, 어른들이 당구를 치잖아요. 진 사람이 큐대를 안 놔. 왜냐하면 뭔가 더 해갖고 모티베이션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실패해서 오히려 그걸 에너지로, 상승의 에너지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거기서 좌절하면, 그리고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요, 강아지를 가지고 우리가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가둬놓고서 강아지에게 전기 쇼크를 계속 줘요. 그럼 강아지가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막 울고 막 낑낑거리고 막 날뛰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요. 전기 쇼크가 와도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이걸 강아지를 옮겨놓고서 조금만 노력하면 도망갈 수 있는 데인데, 거기서 전기 쇼크를 또 줘요. 그럼 강아지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요.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1970년대 중반에 이런 실험을 셀리그만이 했는데, 그때 8마리 강아지 중에 6마리가 낑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2마리가 도망갔어요. 요즘의 심리학은 가만히 있는 강아지에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도망간 2마리에게 관심을 두는 심리학이에요. 그게 바로 긍정의 심리학입니다. 긍정의 심리학. 희망의 심리학. 우리가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우리가 커널 샌더스라고 하는, 누군지 모르죠? KFC를 만든, KFC 그 할아버지가 샌더스예요. 쫄딱 망했어요. 65살에 쫄딱 망했어요. 65에. 그리고 자기의 치킨 레시피를 가지고 1008번을 도전해가지고 1008번째 사업자가 후원을 해줘서 1009번째 성공을 한 게 KFC예요. 그러니까 1008번의 그 좌절, 그 실패, 그러나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도전하고 하면서 성공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책을 22권 썼습니다. 안 팔려서 집에 다 쌓여 있어요. 근데 그래도 도전하는 거예요. 100권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100권. 오늘 차 타고 우리 같이 오는 교수님하고 직원들하고 차 안에서 얘기했는데, 책 제목을 이렇게 짓기로 했어요. 하루에 3번 화장하는 남자. 제가 요즘에 방송에 하루에 3번씩 나옵니다. 생방송. 내일 아침에도
10시 20분에 딱 틀으면 TV조선에 제가 신통방통에 딱 나와 있어요. 예? 오후 4시에 틀으면 채널 A에 또 나와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면 여유만만에 제가 또 나옵니다. KBS 여유만만에. 일주일에 52번 방송을 52번. 근데 저는 또 약간 한 100번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방송 많이 나온다고 뭐 좋은 게 아니고, 그러나 저는 원래 PD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 PD. 저는 심리학 박사보다는 PD를 해서 인간극장 같은 거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방송의 PD의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방송을 좋아하고, 제가 지금 가장 오래 지금 마무리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24시간 동안 상담을 하는 방송국을 오픈하려고 해요. 심리학자지만 상담 방송국을 오픈해서 고민도 상담해주고, 사랑에 대한 뭐 이야기도 상담해주고, 부부관계, 심지어 뭐 성, 아니면 뭐 고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상담을 24시간 동안 해주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심리학과를 또 선택할 분들 있고, 다른 분야에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봉사로 다 하려고 하는 거, 봉사로. 자, 근데 요즘에 보면 IQ가 좋아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EQ, 감성지능, 운해형 감성지능이 성공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럼 CQ, 창의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공하느냐? 나하고 같이 한번 팔짱을 껴보겠어요. 팔짱을 껴보세요. 팔짱을 끼면 오른팔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왼팔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이 꼭 있죠. 그죠? 예? 자, 손이 오른손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오른팔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또 왼손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왼팔이 위로 올라간 거죠. 깍지를 껴보세요. 깍지를 껴보면 어떤 사람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왼쪽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 또 있죠. 괜찮아. 좌절할 거 아니에요. 다리를 꼬고 앉아보세요. 다리를 꼬고 앉아도 뚱뚱한 사람들 하지 말고 그냥 상상만 해. 괜히 또. 예? 알았어. 자, 오른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왼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제가 성공 지능을 제가 찾아주겠어요. 자, 보면 나는 오른쪽이 주로 올라갔다. 눈도 오른 눈제비가 있고 왼 눈제비가 있어요. 나중에 그거 한번 해보시고. 자, 오른쪽이 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좌뇌가 많이 발달하고 좌뇌가 예민하게 발달해. IQ가 좋아. 근데 왼쪽이 주로 올라간 사람들은 뭐예요? 우뇌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90%에 90%. 그러면 나는 이쪽도 올라가고 또 엄지는 왼쪽이 올라가고 왔다 갔다 이게 헛갈리게 올라갔다. 손 들어보세요. 와, 이 친구들은 양뇌가 다 발달한 전뇌형의 인간이거나 아니면 미분화형의 인간이거나. 근데 우리 고압 콘서트에 와서 이렇게 열정적인 시간을 갖는 친구들은 내가 보기에는 양뇌형, 홀브레인, 양쪽 뇌가 다 발달한 친구들일 수 있죠. 자, 빌 게이츠는 우뇌형일까요? 좌뇌형일까요? 빌 게이츠는 우뇌형이에요. 우뇌형이고, 스티브 잡스는 좌뇌형일까요? 우뇌형일까요? 우뇌형이에요. 왜? 비전을 제시해주고 패러다임을 제시해주고 큰 틀을 잡아주는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빌 게이츠하고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한 폴 알렌은 좌뇌형이에요. 그래서 둘이 만나니까 뭐가 돼요? 좌뇌형과 우뇌형이 MS를 창업하니까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너지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만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럼 어떻게 돼? 유효상종 증후군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성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IQ가 좌뇌형일까요? 우뇌형일까요? 자, 좌뇌형 손 들어보세요. 좌뇌형. 우뇌형이 성공할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둘 다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냐? 성공지능이 이루어지려면, SQ가 이루어지려면 PQ, 삼각형의 꼭대기를 생각하세요. 왼쪽에는 IQ, 오른쪽에는 CQ, 창의성, 삼각형의 꼭대기에는 PQ라는 게 있대요. PQ. 이게 뭐냐? 가장 중요해요. 프랙티컬, 실천하고 액팅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실천 지수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IQ도 적당해야 돼. 아이디어도 적당히 있어야 돼. 다만 중요한 게 뭐예요?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도전해야 된다. 도전. 체인지, 변화죠. 그죠? 체인지의 G를 C로다 바꾸면 어떻게 되죠? 찬스가 되겠죠. 찬스. 도전하고 변화하라. 그러면 기회가 올 것이다. 도전하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중앙일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게 뭐예요? 벤처 1세대들이 1조 6천억인가를 모아가지고 사시를 가진 사람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사시가 뭐예요?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사람. 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도전하기 위해서 챌린저 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해서도 막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돈은 잡으려고 하면 도망간다는 말이 맞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된다? 내 분야의 달란트를 개발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에 맞는 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거기서 창의성도 나오고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전유성 씨라고 아시죠? 전유성 씨 개그맨이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었어. 심야 극장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면 저 어린이 돈가스 이거 전유성 씨가 제안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전유성 씨하고 저하고 같은 출판사에 책을 냅니다. 근데 어느 날 전유성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최 박사, 내 아이디어가 있네. 돈 벌 수 있는 게 있대요. 뭐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축구가 말이에요. 외국에서 지구 들어오면 말마다 어쩌고 저쩌고 핑계도 많고 인조구장이 없네, 천연 잔디구장이 없네 그러잖아. 내가 이걸 맨 땅에서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돈도 별로 안 들어.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맨 땅에서 축구를 해도 말이야 잔디구장 효과가 나오는 게 있는데 바로 운동화 밑에 잔디를 붙여. 그런 신발을 개발해. 대박이지 않냐? 그래서 아유 형님이나 하세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아이디어를 하나 또 줍니다. 심리학 박사에게 어울리는 대단한 아이디어를 줄게. 성산 일출봉에 제주도 가서 연 날리기를 해. 연을 쫙 띄우게 해. 신혼부부들이. 그런 다음에 연이 막 뜨면 연줄을 딱 끊어. 그리고 바다에다가 부표를 띄워놔. 거리목이라고 하는데 10m, 20m, 50m, 100m 띄워놓고 연이 만약에 100m 인근에 떨어지면 빵빠레를 울려주고 축포를 쏴줘라 이거. 왜요? 그랬더니 100년 동안 해로하고 잘 살 거기 때문에 연점을 그렇게 쳐줘. 근데 10m에 똑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10년은 잘 사는데 그 다음 부적을 써야 되니까 부적을 팔으라는 거예요. 야, 아이디어가 좋아.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할까 그랬더니 그 환경단체에서 받아 비닐 뭐 좋은 게 되나 뭐 오염시킨다고 뭐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아이디어를 이번에 숙성시켰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야, 김하고 다시마로 다 연을 만들어서 바다에 녹게 해. 그럼 환경 문제도 없을 거 아니냐 이거요. 야, 이거 아이디어가 좋아요. 진짜 좋잖아,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말로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실천해야 돼.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해. 제가 올 초에 제주도 개발공사 가서 강의를 했더니 이 얘기를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니까 내년에 초에 그럼 제주도에서 진짜 한번 하자 해가지고 지금 저기 제주 방송국하고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실천. 그래서 성공한다? 우리에게 SQ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나이키 광고가 멋있잖아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뭐예요? Just do it. 시방 당장 하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시방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한번 착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버킷 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소중한 것을 딱 적어보고 가장 중요한 것에 가장 하고 싶은 것에 인생의 70%의 에너지를 투자하라. 소중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70%를 투자하라. 안 되는 일이 없다. 우리가 그러죠. 만시간의 법칙. 하루에 그죠? 3시간씩 10년 동안을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는 10년 만시간의 법칙, 10년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일가를 이루고 성공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성공이 아니고 내 꿈을 이루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하라. 그리고 움직여라. 실천하라. 저는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 아니면 모범생이기 때문에, 아니면 창조적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공하는 사람의 유형은 데스파라도 유형이에요. 데스파라도. 그게 뭐예요? 무법자 정신입니다. 무법자. 햄릿형의 인간이 있고 돈키호테형의 인간이 있어요. 햄릿형은 뭐예요? 세익스피어의 햄릿형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고민하면서 죽지도 살지도 않는 심사숙고형이야. 근데 돈키호테, 키오티즘이라고 표현하죠. 키오티즘은 뭐예요?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대로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근데 이 두 사람이 세익스피어하고 세르반테스가 같은 날 죽었다는 걸 아시나요? 같은 날 죽었어. 근데 생각하든지 뭐 고민하든지 아니면 뭐 도전하든지 죽는 건 같은데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데스파라도. 도전하라. 무법자처럼 달려가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우리가 좌절도 아름답다. 제가 예전에 한겨레 신문에 쓰던 칼럼 이름이에요. 좌절도 아름답다. 우리 IMF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러잖아요. 근데 좌절이라는 것은 오히려 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경쟁자이자 뭐 제자는 아닌데 말이죠. 굉장히 아들러가 못생겼어요. 정신분석학자인데 공부도 못하니까 가서 구두 닦기나 하라고 막 학교에서도 쫓아내고 그럴 정도로 했는데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이 사람이 키가 작어. 그러니까 프로이트하고 서로 싸웁니다. 싸우고 하니까 프로이트가 막 그 난쟁이 똥자루 같이 생겨가지고 네가 뭔 심리학을 한다고 저저저 하니까 아들러가 웃으면서 딱 넘어가죠. 나는 키가 작아도 당신의 어깨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더 넓은 세상을 봅니다 라고 그걸 재치 있게 넘겨요. 그러면서 아들러와 프로이트는 평생을 사이는 안 좋았는데, 제가 왜 아들러 얘기를 하냐면 컴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what,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보다 how,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 내가 지금 부모 팔자나 아니면 집안이 좋은 what,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how,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아니면 부모의 배경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 인생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대학원 다닐 때는 돈을 벌어서 이미 어머니 용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박사과정 마칠 때쯤 박사과정 들어가면서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서 그때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이 막 팔리기도 하고, 거기 때 뭐 강의도 다니면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부모님 대전에 아파트를 사드렸어요. 아이, 공부하는 학생이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 아파트를 사드릴 정도면 뭐가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파브레인 두뇌 마사지 기계도 만들고, 얼마 전에 최창호의 잠잠이 베개가 출시돼서 홈쇼핑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0월 10일 날 엄청나게 연구하고 공들여가지고 10월 10일 날 홈쇼핑을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북한에 풍선을 띄워가지고 연천에다가 북한이 총을 쏴가지고 방송 시청률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창구에 2만 대가 쌓여있어요. 2만 대가. 그래서 잠잠이 베개 해가지고 사람들 불면증 치료해준다 해놓고 우리가 잠이 안 와요 요즘에. 에? 근데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실패했어도 꾸준히 했더니 GS 홈쇼핑에서 12월 둘째 주에 그걸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한번 다시 팔자 해서 또 기회는 오는 거예요. 항상 뭐 제가 알파브레인이라고 하는 두뇌 마사지 기계를 만들었어요. 알파파도 만들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레이저로 탈모도 예방해주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것도 실패했어. 왜냐하면 한 2주 정도 쓰면 굉장히 시원하고 집중력도 좋아지는데 한 달 쓰면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아파요. 그래갖고 이거 실패했어.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그게 베개로 나오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심플해요.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그게 뭐예요? 단순한 것이 최고예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성과를 못 내는 사람들 보면 복잡해. 너무 복잡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게, 좌절 아니면 실패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리고 도전하라.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심플해야 아름답다. 심플한 것이 최선이다. 인생, 인간관계 아니면 하고 싶은 일. 우리 그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명함만한 크기의 내 사업이 정리가 안 된다면 그걸 하지 말아라. 왜? 아직 심플하지 않기 때문에. 애플사, 우리가 뭐 삼성도 뭐 대단하지만 애플이 가장 강점은 뭐예요? 심플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버려라. 그리고 욕심도 버리고 또 실패도 뭔가 변화도 시켜줘야 되고. 어떤 친구는요, 대학을 4번 5번 지금도 수능을 보는 친구가 있어요. 응? 올해도 수능 보느라고 뭐 더군다나 정답이 2개짜리가 2문제나 나오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방송에서 욕했냐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3년 동안에 먹은 스파게티 값이 8억 얼마였어요. 이번에 국정감에서 스파게티 먹고 머리가 다 돌아버렸다고 내가. 근데 여하튼 간에 그렇더라도 그렇게 도전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아까 내가 강아지 실험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강아지 중에서 움츠려 있는 강아지가 아니라 도망간 2마리의 강아지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저는 행복의 법칙 5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짧은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주장하기를 페르마 법칙이다. 페르마 법칙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하다. 페르마 법칙의 P는 뭐냐? 포지티브 이모션이에요.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 다음에 E는 뭐냐? 인게지먼트. 몰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몰입. 뭐에 하나 빠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몰입이라는 게 다 뭐 어렵지가 않아요. 뭐예요? 어린아이가, 빌 게이츠가 정의하긴 그래요. 몰입이란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에 빠져서
거기에 깊이 빠져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엄마가 뭐라 하는 소리도 듣지 않는 경지, 이게 몰입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R은 뭘까요? 페르마 법칙에서 R은 릴레이션,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벗이 있어야 된다는, 벗이. 나에게 소중한 친구,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나눌 수 있는 친구, 아니면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세상은 혼자 일어나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말라와 까말라라고 하는 늑대 소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인도 정글에서 어느 목사가, 미도나 폴이나 목사가 발견을 했어. 근데 아말라는요, 한 8살 정도였는데 말을 못 배워. 그리고 9년 있다 죽습니다. 요독증이라는 걸로 죽어요. 근데 까말라는 1살, 2살 정도밖에 안 돼. 늑대처럼 막 기어다니고 하던 애가 그 애를 사람 속에서 키우는데 2년도 안 돼갖고 죽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사람과 벗과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더라, 이거죠. 그게 행복의 법칙이었어요. 또 하나, 페르마 법칙에서 M은 뭐냐? 미닝, 의미 있는 일을 찾아라. 내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 이외에 다른 조직에서 봉사를 하든, 아니면 직장인이다 그러면 내 이 직장의 일과 상관없는 다른 것에서 의미를 찾고 삶의 가치를 느껴라. 마지막 A는 뭐예요? accomplishment예요. 이건 뭐냐? 성취감을 가져라. 내가 옛날부터 나는 기타를 배우고 싶었어 그러면 학교 공부와 별도로 기타를 배워서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더라는 거죠. 아, 나는 시를 쓰고 싶었어. 그러면 시를 끊임없이 쓰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서 그걸 나중에 책으로도 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하는 일과 성공과 상관없는 분야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성취를 하라. 그런 페르마 법칙을 갖는 사람이 행복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길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단순하고 좌절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공의 에너지로 좀 바꾸고, 중요한 것은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짧은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멋진 강연을 들려주신 우리 최창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